가지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제도 및 환경, 각종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 올해 최저임금은. 그러니까는 젊은 분들 이렇게 아르바이트,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 할 때 최저임금보다 만약에 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권리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최저임금이 이제 그동안에 계속 올랐습니다. 매월 오르는데 그래 1990년대 이후 최저임금 변화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때 1990년 초반에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2000년 초반에도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고요. 지금은 오름폭은 그렇게 이제 높진 않습니다만은 절대 수준이 거의 이제 한 10,000원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뭐 이렇게 꾸준히 얼마씩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많이 올랐다가 어떨 때는 조금 올랐다가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내년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도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유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일자리 수, 아까 계속 이제 연령과 관련된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연령별 일자리 수, 그러니까 취업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역시 50에서 59세인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60세 이상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취업 시장을 보면은 일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청년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노년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 구성도 노년층으로 바뀌고 있고 취업 시장도 노년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각종 업종이라든가 어떤 일자리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청년 일자리는 조금 줄어들고 노년 일자리는 늘어나는 쪽으로 어떤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의 고용률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도보다 2020년도에 고용률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고용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취업하기가 어렵다, 일자리가 줄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표로 보면 고용률이 줄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39세 인구도 줄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났지만은 늘어나는 폭이 작았다. 반면에 이제 5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늘어났죠.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지만 늘어나는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 일을 내가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를 한번 비율로 보는 건데,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15에서 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늘진 않았습니다. 많이 여기서 보면 지표에서 보면 이제 8%대에서 6%대로 줄은 걸로 나오고요. 반면에 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률이 오히려 늘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보면 상당히 좀 이 그래프가 조금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고, 근데 이제 60세 이상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60세 이상의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거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실업률이 늘어나겠죠. 근데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줄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그냥 아예 일을 갖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면은 실업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기 때문에 일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지표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의 실업률은 줄었고 60세 이상의 노령층의 실업률은 지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자리를 내가 갖고 싶어 하냐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정규직,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정년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4대 보험이라든가 각종 복지 혜택, 학자금 지원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해고 순간순간 이렇게 일자리를 잃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나름대로 고용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정규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정규직이 아닌 그런 일자리는 비정규직 또는 임시 일용 근로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근로 형태별 비중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최근 한 20년간의 상용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역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근로자의 비율은 줄었고요.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비율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상용 근로자라고 하는 비율이 지금 그러면은 상당히 는 걸로 나오는데, 이 비율 자체가 그러면은 상당히 높으냐 이렇게 따져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도, 1990년대 말 97년도부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상용 근로자 정규직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 이전 수준으로 간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